12일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490명의 신규 최종 판정자가 발생해 벌써 7,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 166명이 새로 추가되면서 누계 2,068명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증가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 아베가 휴일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 이미지는 전 세계에서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휘발유를 확 갖다 부은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까지 벌집 쑤셔놓은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신규 최종 판정자가 하루 6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언론과 일본 국민들은 매일 불안한 정보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호시노라는 가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 다른 연예인들이 반응하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호시노의 노래는 우리 집에서 춤추자, 혼자 춤추자, 모든 노래로 손을 잡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우리들 각각의 장소에서 춤을 추자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춤추며 힘을 내자,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장소에서 춤을 추며 위기를 이겨나가자 라는 취지의 좋은 영상입니다. 호시노는 이 내용을 다시 트위터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트위터에 다른 가수들이 자신의 집에서 악기와 노래를 부르며 호시노 겐의 기타와 노래에 겹쳐서 함께 부르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마타카는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 코러스를 겹쳐서 올리며 멋진 노래와 작곡 감사합니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호시노 겐의 영상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영상을 이어가게 했고 일본 오리콘 뮤직에서는 호시노 겐의 반응을 한 연예인들의 트위터와 영상을 쭉 소개해 나가는 특집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영상을 이용해 아베도 12일 일요일 아침에 집에서 놀고 있는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아베는 트위터에 친구들과 못 만난다, 회식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런 행동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가혹한 의료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한 분 한 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 유행하고 있는 호시노의 기타 노래에 맞추어서 놀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말 놀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소파에서 반려견을 안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독서를 하고 TV 채널을 여기저기 돌려보는 영상입니다. 뭐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격려하기 위해 올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본인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욕을 먹고 있고 미래가 어둡게 된 것은 아베의 책임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베의 여유만만한 귀족놀이, 놀고 앉아있는 모습, 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독서와 TV 시청을 하는 모습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분노한 것입니다. 데일리에서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멘션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자신은 이런 여유 있는 동영상을 올리냐. 호시노 겐을 이용하지 말아라. 지옥의 아베는 뭐든지 이용하는구나. 궁지에 몰려있는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게시물은 삼가라 등의 원성입니다. 이 기사에도 국민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위기의 지도자로서 완전 실격이다. 당장 그만둬라. 정말 국민의 고생과 고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짜증난다. 아베는 나를 너무 지치게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예 메인 화면에 뭐야 이건 이라고 하면서 비판의 기사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베의 이 영상을 보고 일본 국민들이 설마 뭐야 이건 이라고 황당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태한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결단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아베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개를 어루만지고 있는 동영상을 올려 라는 댓글을 소개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류 노인의 저자 후지타 다카노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의 총리는 귀족인가? 프랑스였다면 제2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라고 비난했고 시라이시 감독도 이런 무신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 저널리스트인 히로코는 아베는 루이 16세다. 이런 아베에게 비상선언을 해야 한다. 고개를 숙이고 침통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 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베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고 언론과 일본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총리라는 사람이 놀고 앉아있는 동영상으로 다 뒤집어 놓았네요.
눈치가 없는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압박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경제적 그리고 인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말 이 여러 방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개시를 했는데요. 관련한 소식. 자, 미국이 중국에 최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 중공입니다. 진퇴양난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은 중공 통치하에 고립됐다. 미래는 시진핑 총서기에 달려있다. 라고 아주 도발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바로 7월 1일이죠. 현지 시각.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즉 국가보안법을 이제 가결시킨 이후에 그걸 이제 발효한 직후에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회에서 이렇게 쭉 대화한 내용들인데 굉장히 이제 그 대화가 길었으니까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 통치하에서 모든 부분이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 미국이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결국 중국이 세계와 더 가까워질 것인지 여부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결정에 달려 있다. 나는 항상 모든 상황들은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난 48시간 동안 중공이 해온 조치들은 그들이 상황을 이전으로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동안 뭐 협상을 하면 항상 뭐 다 원점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중국은 보니까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협상 또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당 통치하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 공산당 총서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세계와 중국 국민들, 당신네들은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는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 라고 지금 중국과 중국 국민들과 중국 공산당을 지금 갈라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의회에서입니다. 자, 홍콩 보안법에 분노한 미국의 정치권이 중공 고위 관료 제재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거 뭐 여야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가결해버렸어요. 그것도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자, 미 하원과 상원이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는데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은 미국 정부의 제재 목록에 올라가며 이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추적,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세계 모든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되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 등 사실상 국제금융망 퇴출 조치를 당했다.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과 자유세계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사태를 지나쳐 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중공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미국이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게 이제 7월 3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바로 그 언론이죠. 여기에서 등 언론 보도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종합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 홍콩 보안법 그리고 이 홍콩의 자치권을 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관리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름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퍼뜩 떠오른 사람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죠. 뭐 그런 사람 또는 이제 중국의 최고위층으로서 중국 권력 서열 7위 한청, 이 한정 중국 그 정무원 부총리 이런 사람 이제 제재 목록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미국에 31억 달러의 자산을 지금 숨겨놓았다 라고 나올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해외에 흩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로부터 나온 아이, 아주 어린 이제 아이, 나이가 그 사람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20여 세 적은 내연녀, 그리고 지금 호주에 보내놓고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흩어놨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해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좀 고위층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달러를 쓸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 은닉을 해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홍콩 일단 첫째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첫째 홍콩 문제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제재한다. 어떻게? 바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 자산 동결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추적하고 동결하는데 그 대신 또 미국 그들과 거래하는 세계 모든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 모든 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중국 인민은행, 뭐 중국 공상은행 뭐 이런 걸 제재할 수는 없겠죠. 중국이니까. 그런데 그 은행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정이나 캐리람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해외에 있는 거, 특히 미국에 있는 거 그냥 추적해서 동결시켜버리고 압수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들, 예를 들어서 뭐 HSBC 은행이다 이러면은 HSBC 니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니 거래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제 온라인망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그냥 삭제가 되면은 은행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바로 그 과거 김정일 비자금 했던 그 BDA 은행 마찬가지로 그 뭐 2천만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삭제가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라고 김정일이가 이야기했을 정도였죠. 왜? 이제 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돈을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은행이 다 흩어놨을 건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끝 돼버리면 이거 황당한 것이죠. 우리가 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급료를 받고 다 하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산으로 그냥 숫자로 내 통장에 이렇게 얼마 찍혀 있다라고 제 휴대폰에 오니까 아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요즘 세상에 돈을 현물로 가지고 있거나 보는 사람 잘 없죠. 다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숫자를 사용할 수 없는 숫자가 된다. 황당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미국과 자유세계 인내심 바닥났다. 우리는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미국이 이런 엄청난 압박을 시작했는데 이게 다냐? 아니에요. 군사적 압박을 제대로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겁니다. 준공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인데 남중국해 활동 저지에 나섰습니다. 바로 7월 1일인데요. 홍콩 보안법 가결하고 딱 하자마자 미 해군 LCS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포즈를 여기다 보냈어요. 바로 파라셀 군도죠. 중국말로는 서사군도, 시사군도라고 하는데 과거 이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것을 미군이 이제 이 철수를 한 이후에 베트남전 끝나기 전에 중국이 그냥 무력으로 뺏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요즘은 필리핀도 우리도 지금 거기 지분이 있어 라고 해서 지금 필리핀도 이 영토 분쟁의 가세한 지역이 바로 이 파라셀 군도입니다. 여기에 이 중국의 해양조사선 해양4호가 왔어요. 꽤 크죠 배가. 그런데 이 옆을 가브리엘 기포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더 이상 왼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지난 2011년에 사실 이 지역에 굉장히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진 지역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베트남과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2011년도에 여기다가 석유시 추공을 꽂아버렸어요. 우리는 한다 어쩔래 하고 꽂았는데 중국의 해경함이 와가지고 그 석유 시추선의 케이블을 끊어버렸어요. 그 지역에 지금 중국은 해양조사선을 보낸 겁니다. 자기네들은 베트남 시추선, 석유 시추선의 케이블을 끊어놓고 자기네들 다시 해양조사선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은 군함을 보내가지고 니들 아무것도 못해 하고 계속 지금 작업 못하게 하루 종일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기포즈가 또 어떻게 하냐?